여러분 혹시 보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보리를 너무 좋아해서 보리차, 보리밥은 물론이고 찰보리빵까지 보리로 만든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세계 5대 신작물 중 하나인 보리는 뛰어난 영양과 놀라운 건강 효능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현미와 귀리를 많이 챙겨 드시지만 사실 제일 효과적인 것은 바로 보리입니다. 건강 보리밥 한 상 차려 먹거나 시원한 보리차로 더위를 달래고 엿기름으로 식혜를 담거나 보리가루 건빵 또는 건강빵으로 많이들 만들어 드시죠. 보리는 천연 자양 강장제로 불릴 만큼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쌀보다 무려 5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곡물 중에서 혈당 지수가 낮기로 유명해 혈당과 혈관 건강에 최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보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보리 섭취법 첫 번째는 새싹보리입니다.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 특히 뱃살을 빼는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새싹보리 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기도 하고 밥에 뿌려 드시기도 하시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리의 성장 과정 중 첫 단계인 싹을 틔울 때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독소를 해독하는 성분인 클로로필을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부종과 붓기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 특히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관 속 염증을 해소해주니 피가 맑아지고 내장 지방까지 해결해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새싹보리는 보리의 싹인 만큼 이후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영양분, 그리고 미네랄을 엄청나게 농축해 품고 있습니다. 새싹보리에는 시금치의 16배에 달하는 철분, 우유의 5배에 달하는 칼슘, 그리고 고구마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식이섬유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새싹보리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새싹보리를 드시면 유난히 잠이 안 오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분들 계신가요? 새싹보리에는 녹차나 커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카페인은 몸속 지방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니 지방간을 풀어주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새싹보리를 그냥 드시지 않고 분말로 드신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가루로 드시면 흡수율이 20배나 올라가니 참 좋지만 문제는 심각하게 농축되면서 조금만 드셔도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악의 보리 섭취법 두 번째는 바로 차가운 보리차입니다. 보리차가 유난히 생수보다 차갑다고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리 자체의 성질이 매우 차갑고 서늘해서 열을 뚝 떨어뜨리기 때문에 훨씬 빨리 더위를 해소해주는 것이죠. 평소 염증이 생기면 욱신거리는 주변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그때 차가운 쿨파스가 소염진 통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바로 차가운 보리가 우리 몸속에서 그 역할을 하니 혈관 속 염증의 열을 식혀주고 진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몸속의 염증을 만드는 활성산소 자체를 억제해버리기도 하니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도 매우 좋습니다. 평소 울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화끈거리고 신경이 예민해지셨다면 보리를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리의 서늘한 기운이 뭉쳐진 열과 독소를 해독해서 진정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더운 더위와 몸의 열 때문에 보리차를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매우 차가운 성질의 보리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리차가 지나치게 몸의 열을 급속히 내리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찬 기운에 소화기관이 깜짝 놀라 위장 기능이 멈춰버리면 여름철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의 좋은 효과만 누리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차가운 보리차는 가능한 천천히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 식단으로 보리가루와 바나나를 이용한 빵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나나와 보리 모두 에너지 비타민으로 최고인 비타민 B가 가득 들어있어 적은 양으로도 몸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미를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 현미보다 보리가 더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면 당뇨가 생길 확률이 16% 줄어들지만 보리밥으로 바꾸면 무려 3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모든 곡식 중 보리에 월등히 많이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끈적한 식이섬유로 음식물이 소장과 대장 속에서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니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혈당을 지켜주는 보리와 천연 당분인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리와 바나나에 모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보리와 바나나처럼 대표적인 고칼륨 음식을 함께 드시면 지나치게 칼륨 농도가 올라갈 수 있죠. 신장이 약한 분들은 혈액순환이 어려워 고칼륨 혈증으로 근육의 힘이 자주 풀어지고 심하면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리와 바나나 모두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니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보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된장 또는 청국장과 함께 보리밥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는 정말 좋은 식습관입니다. 보리에는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육이 분해되지 않도록 도와줘 달리기나 등산 또는 운동을 할 때 힘을 최대로 채워주고 피로감이 드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함께 먹는 음식들의 단백질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니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에 정말 최고랍니다. 또한 보리가 천연자양 강장제로 불리는 이유에는 특히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보리에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비타민 B 중에서도 특히 B5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요즘 판토텐산 영양제를 많이 들어보셨죠? 판토텐산이 바로 보리 속의 에너지 충전제 비타민 B5입니다. 판토텐산은 우리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주고 뱃살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지방간 그리고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 충전에 좋은 보리에 딱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단백질 중 라이신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함께 챙겨 먹어주시면 이 단점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보리에 부족한 라이신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영양적으로 매우 좋은 궁합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콩에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으니 꼭 보리와 콩을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보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차가운 성질인 보리와 따뜻한 성질인 무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리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곡류에 비해 다소 맛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밀이나 쌀보다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니 식감이 훨씬 거칠고 아무리 오랜 시간 불려 밥을 지어도 퍽퍽하죠. 이때 보리 위에 물을 얹어 함께 밥을 지어주시면 수분도 충전되고 소화도 잘 되는데요. 무 속의 소화효소 디아스타제가 보리의 소화를 도와주니 보리의 좋은 영양소를 오롯이 다 몸에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보리밥을 드시면
유난히 방귀가 많이 나오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보통 보리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이유는 보리의 식이섬유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다른 곡물과 달리 신기하게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대장 속에서 유산균과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발효를 일으키니 가스가 생기는 것이죠. 즉 보리방귀는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장 속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강한 방귀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보리밥과 무나물을 함께 드셔서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항암 밥상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보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보리밥과 미역국 또는 김이나 해조류를 반찬으로 함께 드시면 기관지와 해독, 항암에 제일 가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보리밥은 유독 구수한 향이 많이 나는데요. 보리 특유의 향은 알킬피라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혈관을 튼튼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 속 혈전과 염증까지 해독해줍니다. 따라서 심혈관 건강에 참 좋은 것이죠. 또한 끈적한 미역 역시 대표적인 혈관 건강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바로 미역의 끈적한 진액이 미역의 식이섬유 알긴산으로 보리와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또한 미역과 보리를 함께 드시면 놀랍게도 폐암 예방과 기관지 건강에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끈적한 미역의 점액질과 보리의 식이섬유는 몸에 쌓인 중금속과 유해물질 배출에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고 기관지의 염증을 해소하며 심지어 장 속의 노폐물까지 배출해 준답니다. 따라서 미역과 김 그리고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보리밥을 꼭 함께 챙겨 드셔서 기적의 해독 효과를 챙기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를 너무 좋아해서 라면도 다시마가 한 조각 들어가 있는 너구리 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마는 해조류 중 항암과 영양에 으뜸인 식재료인데요. 겨울이 되어 채소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대신해서 챙겨 먹었다는 바다의 채소이자 불로초로 불리기도 하죠. 해초로 다시마 쌈을 싸먹기도 하고 시원하게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국물의 감칠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쫀득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요리 재료로 훌륭합니다. 게다가 다시마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서 한의학에서는 다시마를 약재로 처방해 왔는데요.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와 장 건강 그리고 항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장수 마을의 장수 비법이 바로 다시마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 무려 20살이나 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다시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다시마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다시마 요리 첫 번째는 바로 부각 또는 튀각입니다.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다시마 레시피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시마는 100g당 칼로리가 19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입니다. 혹시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성분이 다시마의 기적의 식이섬유 알긴산인데요. 이 알긴산이 함께 먹는 음식의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내장 지방은 물론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알긴산이 몸속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까지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다시마도 튀겨서 부각이나 튀각으로 드시고 심지어 설탕으로 조미해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바삭바삭하니 맛있긴 하지만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면 다시마의 영양을 해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기름과 설탕으로 조미된 부각을 바로바로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마 부각이 공기 또는 수분에 노출되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니 다시마를 튀겨서 부각으로 드시기보다는 생 다시마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시마를 말리면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데요. 만니톨이라는 단맛이 나는 천연 성분으로 실제로 이 성분만 추출해서 단맛의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하니 다시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이 좋답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지휘자 또는 보일러로 불리는데요. 우리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다시마의 풍부한 요오드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몸이 붓고 체중이 늘면서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나아가 탈모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오드이지만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항진증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갑상선이 필요한 양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원활히 배출되게 하는데요.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갑상선염과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가 2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시마에는 특히 요오드의 함유량이 많아서 조금만 드셔도 쉽게 과다 섭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다시마를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대파입니다. 거의 모든 국물에는 파를 송송 썰어 시원한 맛을 더하지만 다시마 육수에는 신기하게도 파를 넣지 않는데요. 물론 파와 미역이 둘 다 미끌거리는 식감이라 맛의 궁합이 좋지 않은 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마가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의 특유의 진한 맛은 글루타민산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의 맛인데요. 바로 이 아미노산이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 능력을 올려주는데 특효입니다. 게다가 다시마에는 뇌의 손상을 막고 피로물질을 배출시켜주는 수용성 규소가 가득한데요. 서늘한 다시마의 성질이 두뇌에 열을 식혀주면서 스트레스와 두통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마 속 가득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의 장벽과 모발에 영양을 튼튼하게 해주니 피부의 젊음과 탈모 예방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시마를 파와 함께 드시면 이 좋은 효과를 모두 챙기실 수 없습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건강에 참 좋은 성분이지만 오히려 다시마 속 미네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죠. 또 다시마가 피를 맑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마의 알긴산이 미세먼지와 중금속과 같은 독소를 해독하고 발암물질을 잡아 배출시키기 때문인데요. 파와 함께 드시면 흡착력이 떨어져 해독 작용이 줄어드니 앞으로는 다시마와 파를 함께 드시기보다 따로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을 모두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것인데요. 다시마와 두부가 바로 신체 나이를 20살이나 젊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혹시 다시마에는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에는 칼슘왕 우유보다 무려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참 많지만 특히 다시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시마만 드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조금밖에 흡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뼈 건강의 효과를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칼슘은 반드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과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시마에는 비타민 A와 D가 이미 풍부해서 다시마만 드셔도 칼슘을 한가득 흡수하고 골다공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몸속 칼슘의 흡수를 더더욱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부에 가득한 단백질은 최고의 근육 보충제까지 되니 앞으로는 꼭 두부와 다시마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앞서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요오드가 과다 섭취되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마늘 속 풍부한 셀레늄 성분은 갑상선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기까지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마의 끈적한 식이섬유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 자체를 막고 몸 밖으로 싹 배출시키는 동맥 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이때 마늘의 매운맛이 함께하면 기적의 혈관 보약이 됩니다. 혈소판에 직접 작용해서 혈관에 혈액이 뭉친 덩어리인 혈전 생성을 완벽히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마와 다진 마늘을 함께 무쳐 드시거나 다시마와 마늘을 넣고 함께 육수를 진하게 우려 드셔도 참 좋습니다.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와 다시마를 함께 끓여 육수를 내셨을 텐데요. 최근 다시마의 놀라운 항암 효과가 증명되면서 차세대 암을 물리칠 기적의 항암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그 비밀이 다시마 속의 후코이단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데 따라서 종양과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시마의 항암 작용을 무가 완전히 똑같이 하니 함께 드시면 암세포를 물리치는 최강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와 함께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데요. 따라서 항산화와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무와 다시마를 넣은 영양밥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육수를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무와 다시마를 길게 썰어 초무침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식초가 무와 다시마 속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화시키고 해독 효과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식초가 무의 매운맛과 다시마의 맛을 딱 중화시켜 맛의 궁합도 좋으니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우 좋아하시나요? 저는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물론이고 과자도 새우맛 과자를 가장 많이 먹는데요. 새우는 장수의 상징이자 바다의 자양강장제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식재료입니다.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하고 달달한 감칠맛이 가득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해산물인 새우는 특히 세계 1위의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새우의 무려 3분의 1이나 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크기가 큰 대하와 보리새우, 꽃새우, 참새우 등 맛도 크기도 다양한데요. 큰 새우는 찌거나 구이용으로, 중간 크기 새우는 튀김 요리에, 작은 새우는 전이나 볶음 요리로, 아주 작은 새우는 마른 반찬이나 새우젓으로 많이 드십니다.
추운 바다에서 맛의 절정을 맞는 새우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 으뜸인 아르기닌과 타우린 그리고 항암의 최고인 키토산까지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새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새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새우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카페인 음식입니다. 녹차나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초콜릿 같은 음식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새우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새우가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새우는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은 해산물로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여주므로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인 음식입니다. 또 새우에 가득한 단백질과 키토산 그리고 미네랄이 몸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보완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데요. 심지어 새우 속 비타민, 특히 셀레늄 성분은 항산화 작용에 으뜸이라 세포막과 DNA 손상을 입히는 물질 자체를 파괴해서 노화를 지연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혹시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편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노인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할 만큼 맛도 좋고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젊음을 되찾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새우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드시면 칼슘과 미네랄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카페인이 새우 속 좋은 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새우를 껍질과 꼬리까지 챙겨 드셨지만 카페인 음식과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녹차 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새우를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드셔서 새우의 칼슘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을 온전히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새우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새우를 말려서 드시면 수분이 빠지고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항암과 면역력에도 좋지만 특히 뇌 건강에 좋습니다.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게다가 새우에는 피로회복제 원료로 쓰일 만큼 훌륭한 타우린이 가득한데요. 이 타우린이 우리 몸의 피로 물질과 독소 해독을 담당하는 간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새우 꼬리와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채로 말린 건새우를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새우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통풍이 있거나 신장이 약해서 순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우에는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 성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새우를 말려서 성분이 농축된 건새우를 드시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건새우는 100g당 무려 750mg 정도로 퓨린의 함량이 심각하게 높습니다. 맥주 다음으로 통풍 환자들에게 최악인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맛과 영양이 좋아 조리식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건새우이지만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우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맛있게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우를 먹을 때 입 주변이나 목이 간질간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알러지는 후천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물을 함께 드시면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항균과 살충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러지의 경우는 개인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르고 심한 경우 급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새우를 드셨을 때 기도가 붓거나 입술 주위가 간지럽고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기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천연 소화제와 항암제로 불릴 만큼 대단한 효능이 가득한 채소인데 새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우의 키토산이 면역력과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사실 새우의 항암 효과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에서 출발합니다. 녹황색 채소에 가득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타카로틴의 몇 배나 되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기적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크산틴 성분입니다. 실제로 각종 암에서 암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새우 속 키토산이 면역력 자체를 높여서 각종 바이러스와 염증을 해소해주고 독소를 싹 제거해주니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배추와 새우를 함께 드시면 항암을 위한 기적의 음식 궁합이 됩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주자인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까지 좋은 효능이 가득한데요. 새우의 아스타크산틴이 키토산과 함께 작용하면 더 훌륭한 효능을 냅니다. 또한 새우의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양배추가 보충해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이 되는 것이죠.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앞서 새우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우의 칼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높여주는 기적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새우의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고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니 새우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새우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새우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우 자체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많이 드신다고 해서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새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도 가득하기 때문에 새우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드시더라도 꼭 표고버섯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뇌를 잘 알고 뇌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신경은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놀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요. 놀랍게도 돼지고기에는 무려 소고기의 5배나 되는 리놀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돼지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가득하고 비타민 B까지 가득하니 돼지고기가 참 좋은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찬성질의 식재료라서 체하기 쉽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새우젓을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돼지고기 수육이나 보쌈을 새우젓과 함께 드시거나 국밥의 간을 새우젓으로 하시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작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효소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생겨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완벽히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찬성질의 돼지고기를 따뜻한 성질의 새우가 중화시켜주니 소화기관을 보호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새우와 돼지고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보리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